1969년 그가 78세가 됐을 때 또 하나의 새로운 사업을 펼치게 된다. 이른바 무등산 단군신전 건립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의제 자신이 총책임을 맡고 광주 유지들의 많은 참여 속에 최기영 씨로부터 단군신전 건립 후보지 10,000평을 기증받았다. 또 그해 11월에는 서울에서 기금모금 전시회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의제는 자신의 마지막 사업으로 이 일에 여생을 바치기로 하고 온 힘을 쏟았다. 정치의 타락, 도덕의 타락은 우리 민족이 조국혼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조국혼을 찾기 위해서는 민족신앙, 즉 단군 사상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우주의 모든 것에는 근원이 있는 것이고 흐르는 물, 보잘것없는 미물조차도 뿌리가 있는 법인데 우리 한민족이 조상을 소홀히 해야 되겠는가. 단군을 경배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다. 민족혼일 뿐이다. 종파를 초월해서 민족혼을 되찾기 위해 단군 신전을 세우려 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 민족이 어째 출세생이 부족한가? 그 원인을 우리 국조에 등한히했다. 조의 말씀이 개국의 첫 말씀이 홍익인강이라. 이것이 우리 국민 도덕이에요 바로. 그러면 신전을 지어야겠다. 제사를 지내야겠다. 내 일생에 그저 단군 성조가 태해 주신 그 몸뚱이로 일생을 한 것이 정말 보면 단청의 길인 말이지. 여기에 종사를 했으니 단군 성전을 무등산에 당당하게 지어놓고 모두 마음을 모아 단군 성조를 섬기며 홍익인간 정신을 일깨우자는 뜻이었다. 터를 잡아 기공식까지 하여 많은 성금이 모아지고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켜 추진이 잘 돼가는 듯 했으나 우상숭배라는 일부 기독교계의 반대와 행정당국의 무관심으로 벽에 부딪혔다. 그가 마지막으로 기필코 이룩해놓고야 말겠다고 다짐한 단군신전 건립 사업은 눈을 감는 순간까지 온 힘을 기울였으나 끝내 이룩하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아픔을 사겨야 했다. 의제는 71년 나이 80세 미소를 맞아 동양화 6인전에 출품해 한국 화단을 주름잡던 화우들과 만나 기쁜 시간을 갖게 된다. 또 73년에는 동아일보사가 주최한 의제 회고전이 열렸고 거기에 참석하고 돌아와 병석에 눕고 만다. 그는 이해 예술원 종신회원이 되고 그 이듬해 74년에는 전남대학교로부터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그에 앞서서 62년에는 대한민국 문화훈장을, 66년에는 예술원상을 받기도 한다. 의제의 마지막 5년 동안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여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진 못했으나 마음에 맞는 작품을 한 점이라도 더 제작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이 말년의 작품 세계는 그의 폭넓은 인생관과 예술관을 집약시킨 심오한 경지를 맛보게 한다. 그가 평생 동안 꿈꾸던 정신적인 이상향이 담백한 필선의 칼필로서 작품 속에 생생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 세상은 고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는데 젊었을 때는 고해인 줄을 모르겠단 말이야. 오히려 괴로운 것도 쾌락이 더 많이 있지. 지금은 쾌락은 적어져가고 괴로운 것은 많아지니까 아이 나는 싫어요. 이제 나 한 80여 세까지 살았으면 이만하면 수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나. 어쨌든지 내가 이제까지 해오던 기림, 내 마음에 맞는 놈 한 통만 기리고 죽고 싶으면 그 뒷날 가도 괜찮았다 그런 생각.
평생 2만여 점의 작품을 그리고도 작가로서는 미완성에 머물렀다고 자탄하던 그는 1977년 2월 15일 그의 나이 87세가 되던 해 세상을 하직하게 된다. 장례식은 이 지역 모든 사람들의 정성을 모아 사회장으로 치루어졌다. 그의 높은 정신을 받들어 참되게 살자고 다짐하는 분위기였다. 그를 떠나보낸 무등산은 한층 외롭게만 보였고 그를 아끼던 많은 사람들을 공허하게 했다. 파란 많았던 한 시대를 살며 가장 맑게 자기 의지를 고집스럽게 펼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던 이 시대의 거인 의제 허백년. 그는 결국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의제가 남겨놓은 흔적들은 그가 떠난 지 2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여기저기서 생생하게 빛을 발하고 있다. 일찍이 그가 주도해 이끌었던 연진회는 초기와는 달리 그림 공부를 하는 제자들로 모임의 성격이 바뀌면서 매년 회원전을 갖고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래서 이 회원들은 이 지역에서는 물론이고 중앙화단에까지 진출해 한국화를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농업기술학교 자리에 설립된 연진미술원은 연진 회원들의 헌신적인 봉사로서 한국화를 배우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배움의 터가 되고 있다. 특히 정통 한국화의 근거를 둔 문인화를 익히면서 의제가 끝까지 지켰던 한국적인 미술 정신을 심어주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또한 의제가 역시 소중하게 갖고 왔던 춘설차는 광주시로부터 특산품 지정과 함께 전통식품 1호로 지정을 받았다. 이제는 현대적인 생산 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제품화시키고 있는데 차 애호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만 평에 이르는 현재 차밭 주변을 더 늘려 연차적으로 확장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담양에도 만여 평의 차밭을 조성해 가꾸고 있다. 또 과거 우사로 사용하던 곳을 개조해 춘설차 시음장을 만들어 놓고 무등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부담 없이 마시도록 하고 있다. 미술학원과 차사업 모두 큰아들 광득 씨가 관리해 오다가 작고한 이후부터는 큰손자인 달재 씨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금년으로 13회째를 맞는 의제 허백년 화백 전국 여성 서화 백일장은 해가 더할수록 참가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 성황을 이루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참가자들이 확대돼서 우리의 정통적인 문인화와 서예의 저변 확대를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95년부터는 광주시에서 의제예술상을 제정해 한국 미술계의 공이 큰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는데 1회 때에는 장우성 화백이, 2회 때에는 김기창 화백이 수상해 그 뜻을 빛내주고 있다. 현재 지방문화재로 지정받아 보호를 받고 있는 춘설원을 비롯해 그림을 그리고 정신적인 사업을 펼쳤던 이 일대를 잘 보존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 중에 있다. 의제 기념관 건립 문제가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20주기를 맞는 이 시간까지도 뚜렷한 청사진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으니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의제 유족으로는 부인 성현옥 여사가 92년에 큰아들 광득 씨가 그보다 2해 앞서 90년에 각각 작고했고 둘째 아들 진득 씨는 의료계에 몸담아 오면서 광주 기독병원장으로 오랫동안 일해오다 근래 그 직을 내놓고 개인 병원을 개설 진료에 전념하고 있다. 광득 씨의 자녀로 2남 2녀, 진득 씨의 자녀로 2남 1녀가 있고 그 가운데 화업을 이어받은 경우는 큰손자인 달재 씨와 진득 씨의 딸 신숙 씨가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둘 다 한국화를 전공해 가게의 맥을 이어받기 위해 힘쓰고 있다. 장손자인 달재 씨는 중견 미술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작년에는 불란서 파리와 서울에서
각각 전시회를 갖고 호평을 받기도 했다. 또 신숙 씨도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인물을 소재로 해 밝은 색채 감각을 조화 있게 살려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지난 지금 그와 가깝게 지냈던 인물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 특히 동경 유학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가장 가깝게 정을 나누었던 김철수 씨도 의제가 떠난 후 외로움 속에 지내다가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역시 유학 시절 친구로 언론계에 몸담고 있던 양원모 씨도 그 이후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가 가장 정신적으로 의지하며 마음을 함께했던 연진 회원 가운데 그의 아낌을 받았던 최태근, 최한영, 정상호, 최원택 씨와 화가로 일가를 이루었던 구철우, 이범재 씨도 이미 세상을 떠났다. 의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맺은 인간관계는 실로 다양하고도 많은 수에 이른다. 친구관계건 또 다른 어떤 인간관계건 간에 모두가 의제를 존경의 대상으로 삼았고 그 높은 정신에 근접하기 위해 발길을 그에게로 향했다. 또한 그와 오랜 인연이 없었다 할지라도 한두 번만 만나게 되면 그 인상이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게 된다. 특히 한국을 찾는 외국 저명 인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와의 만남을 통해 깊은 인상을 받고 돌아가게 된다. 감각적이고 타산적인 세태가 우리 사회를 풍미하고 있는 이 시간, 의제가 우리에게 안겨준 교훈은 실로 소중하기만 하다. 평생 동안 작품 활동에 전념하면서 한국화단의 중추적인 위치에서 예술인으로서의 활동에 전념하면서도 병행하여 공익정신으로 민족의 장래만을 생각하고 또 실천하면서 의지적으로 살았던 의제 허백년. 공익인간 정신으로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서로 도우면서 잘 살아보자는 이상향을 실현하기 위해 고집스럽게 행동으로 펼쳤던 값진 흔적들이 이 시간에도 고향의 숨결처럼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가 이 세상을 살면서 뿌려놓은 소중한 행적들이 여기저기에서 향기를 더하며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있으니 그에 대한 여운은 더욱더욱 현란한 빛을 발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오래오래 지워지지 않으리라.